안녕하세요. 맘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편을 이해시키는 방법과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방법은 우선 논쟁을 피하라. 다음은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러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했고요. 세 번째,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네 번째,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또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 밸브를 이용해라. 또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과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 알아보기, 또 쇼맨십을 발휘하기, 또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상대방을 설득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논쟁을 피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대화를 취한다면 상대방을 금세 질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대를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 의견보다 내 의견이 맞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을 우긴다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출발선이 바로 서로 상대방 의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을 믿지 말아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침묵을 지키면서 차근히 상황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대로 대화를 이끌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다음은 감정을 조절하라 하는 방법이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도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에게 우선 말할 기회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차분하게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경우 먼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상대방도 언쟁보다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라입니다. 논쟁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논쟁하는 것은 또 다른 실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관심을 가져주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나의 말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같은 관심사일 수도 있지만 또 나의 의견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계 형성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철저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당신의 행동을 뒤로 미루는 것이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문제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업무 처리를 할 때 즉흥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론 잘못 결정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한 다음 결정을 하는 것은 실수할 부분이 줄어드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치 않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이 생기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경청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보다 서로 힘든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입니다. 논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툼으로 인해 서로 불편한 마음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수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분위기도 더욱 부드럽게 진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네 번째 방법으로는 꿀 한 방울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으니 대화할 때 항상 유념하라는 의미입니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소리치며 한참 퍼묻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잠깐뿐입니다. 화를 낸 나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고 상대방은 아마도 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런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정리도 되고 합리적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온화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의 대화는 훨씬 생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지적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씩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 처음부터 경직된 주제나 도전적인 언어를 구사하기보다 긍정적인 제스처나 언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긴장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오라는 단어보다 네라는 긍정적인 응대는 긍정적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므로 관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여섯 번째 방법으로는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 밸브를 장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 밸브로는 말하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도록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자기 말만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나의 의견이 맞는다 해도 상대방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이 중요합니다. 사실 경청을 이어간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참견을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이므로 조용히 경청하며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말만 하다 보면 상대방은 입을 다물게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곱 번째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인 동의를 해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 해도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상대방의 의견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 강요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의견이나 대화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향입니다. 회의 진행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정하고 진행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이고 팀원들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여덟 번째 방법으로는 대화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연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아홉 번째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관심 욕구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그 욕구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관계에서 보면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10번째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도록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정당성을 무조건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믿어준다면 문제 해결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11번째 방법으로는 대화할 때 필요하다면 수만십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할 때 매뉴얼대로 하는 것보다 극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할 때 효과가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매뉴얼이나 지표 또는 제안 등은 상대방의 호기심과 관심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쇼맨십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12번째 방법으로는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전 의욕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동기가 부여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도전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론 이러한 도전의식이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작가가 소개하는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칭찬으로 시작하는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미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것도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미 좋은 대화의 관계를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대신에 질문 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창의력을 자극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 수정이나 업무 달성에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이나 지시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하고 함께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명성을 갖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취했던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찾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인간관계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인간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쩌면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다시 힘차게 출발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마송송이었습니다.